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세요.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최근 K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또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체제의 생존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을 의식한 듯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다음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 장관의 발언이 도발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한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김 대변인을 통해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한반도 범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실시될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겨냥해 대규모 종합 상륙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은 남포 앞바다의 한 섬을 가상 상륙 장소로 삼아 항공기 포격과 지상포 사격 예행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군이 상륙 장소로 삼은 남포 앞바다의 섬은 육지와의 거리가 강령반도에서 연평도와의 거리와 비슷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리 군 관계자는 올해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훈련 강화가 북한이 신년사에서 군에 대한 전투훈련 강화와 명포수 운동 등을 강조한 것과 연관지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 훈련이 계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북한은 일본군이 참여하는 7월의 합동군사훈련과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연습 등을 강행하면서 북의 정상적인 훈련에 대해서만 터무니없이 시비질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은 지난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이 공정성을 상실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를 하고 이를 언론에 설명한 바 있는데요. 대응 수위는 낮았지만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대응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대응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북한이 각종 평화 제안을 내놨지만 미국과 남한이 합동 군사연습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광란적인 침략전쟁 연습과 핵 위협은 외면하고 그에 대처한 북한의 불가피한 선택만을 문제시하며 걸고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 관련 남부 실무 접촉이 결렬됐습니다. 북한은 응원단과 선수단을 각각 350명씩 모두 700명을 보내겠다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남쪽의 회담 태도를 문제 삼아 회담 결렬을 선언한 뒤 일방적으로 퇴장했습니다. 남쪽은 선수단과 응원단의 체류 비용 지원 등은 국제관례와 대회 규정에 따를 것이라면서 세세한 사안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접촉의 결렬 배경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린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견입니다. 북쪽은 인천 아시안게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남북관계 회복에 가속도를 내고 싶어하는 반면 남쪽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쪽이 이른 시일 안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 아시안게임 선수단 명단 제출 시한인 8월 15일을 맞추기가 상당히 빠듯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상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